다음은 중첩 4.2는 중첩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첩이다. 자,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리니어 서킷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리니어 서킷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서킷이 전원 소스의 어떤 리니어리티, 그 서킷에 어떤 그 나온 식들이 이 리니어리티가 계속 성립하고 그리고 프로포셔널리티가 성립하는 거야. 비례 관계도 성립하고 그런 서킷에서 우리가 만약에 인디펜던트 소스가 하나 이상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하나 이상. 인디펜던트 소스라는 건 독립 소스고 독립 전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호로 쓰면 이렇게 표현하거나 동그라미로 혹은 이렇게 표시되는 이런 소스가 한 개 이상 있었을 때 앞에서는 한 개를 썼지만 지금 두 개 있으니까 한 개 이상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거기서의 리스폰스라는 거는 리스폰스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곳의 응답을 의미하는 거고 그 응답은 우리가 생각할 때 V가 될 수도 있고 커런트가 될 수도 있어요. V가 될 수도 있고 커런트. 내가 구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구역에서의 어떤 전류와 전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리스폰스라고 하는 거는 그 각각의 소스들을 나눠 가지고 나눠서 생각한 다음에 걔네들을 합해 준 것과 같다는 얘기야. 나눠서 생각해서 합해 준 것과 같다라는 거죠. 개념적으로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인데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KCL과 KVL로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를 하면은 KVL과 KCL을 정리를 하면 어떻게든지 식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보통. 왜냐하면 우리가 오메 법칙이 기본적으로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저항들이 병렬 혹은 직렬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거기서 Y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두냐면 네소스 밸류라고 두고 C를 어떤 서킷의 어떤 베리어블이다라고 우리가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있는 식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서킷에 어떤 변수를 집어넣게 되면 거기에 대한 네소스의 밸류어블이 이렇게 밸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그냥 이렇게 생각 V equal IR로 생각해 주면 V equal IR로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죠. 그러면 뭐 V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이 네소스 밸류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V에 해당되는 것이 네소스 밸류가 될 수 있고 그 A에 해당되는 것은 저게 되겠죠. R에 해당되는 게 A에 해당되는 거고 I에 해당되는 게 X에 해당되는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소스 자체가 볼테지 소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고 혹은 뭐 KCL로 쓰게 되면 이 식을 다른 식으로도 쓸 수 있죠. I equal R분의 1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V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컨덕턴스라고 그래서 그 전류의 역수를 계산해 주는 거죠. G라고 표현해 주는 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V equal IR이 편하니까 이렇게 하면 GV 이렇게도 쓰긴 하지만 보통 회로 이론에서는 그냥 컨덕턴스는 잘 쓰지 않고 저항 성분만 쓰니까 자, 이렇게 되는 식에서는 Y 값이 무엇이 되냐면 I가 되는 거고 G 값이 A가 되는 거고 V 값은 X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여기의 식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때 여기 식을 정리를 할 때 Y라는 애를 우리가 소스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두 가지 소스로서 분리를 이렇게 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두 개로 분리를 시켜 놓을 수 있으면 야 Y라는 애가 사실 있는데 얘는 총합이고 총합 즉 뭐냐면 만약 KVL로 생각한다면 여기에 존재하는 볼테지 소스의 총합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사실 볼테지 소스가 알고 봤더니 두 개로 쪼개져 있고 그 두 개를 이렇게 우리가 분리를 해서 표현해 줄 수가 있죠. 이 회로에 공급해 주는 볼테지 소스는 총 두 개가 되는데 YA, YB 얘네들을 합하게 되면 큰 합한 토탈 Y가 될 수가 있지만 얘네들 이렇게 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주어진 회로에서 요 회로들 중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즉 소스가 있으면 이 A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애가 있고 B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로따로 써본다는 거야. 즉 뭐냐면 YA에 대해서 어떤 그 식을 써보고 그 다음에 YB에 대해서 식을 써보고
요 식이 의미하는 거는 이 서킷들 중에서 YA에만 영향을 받는 거, YB 말고 YB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데 YA에 영향을 주는 그 양만큼들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저항은 그대로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거는 변하지 않는 값들을 찾아봐야 돼요. 변하지 않는 값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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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다 변하지 않죠. 그대로 뭐 숫자 A1, A2, A3 왜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서킷에서 저항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항들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저항들이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분명히 어디선가 왔는데 YA라는 에서 온 그 영향, YA라는 전원에서 온 영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있을 거고 YB라는 에서 영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YA에 대해서만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 식을 쓰게 되면 거기에 흐르는 전류 값은 약간 바뀌게 돼요. X1이라고. 그래서 이전에는 X1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X1들 중에서 A의 영향을 받는 애들만 A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았던 애들만 쓰면은 여기 위에 A라고 쓴 거죠. 약간 값이 달라졌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YB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애들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두 개를 이렇게 합해버리면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식을 쓰고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하다 보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이 식에서 아주 당연한 내용인데 이거를 왜 합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꼴이 어떤 꼴로 나오냐면 이 꼴이 마치 여러분들이 처음에 여기서 봤던 이 꼴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봤던 꼴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 여기서 봤던 꼴 혹은 여기서 봤던 이 꼴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선형적인 관계가 성립해서 그런 거예요. 선형적인 관계가 성립해서 그런 거예요. 별로 이렇게 식적으로 봐서는 이걸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여러분 머릿속에는 회로가 있는데 회로에 전원 소스가 두 개가 있으면 그 회로에 어떤 똑같은 영역에 흐르는 전류는 그 전원 소스 A라는 애에서 영향을 받은 양과 B에서 영향을 받은 양들이 합해서 만들어지는 애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훨씬 더 편해요. 자,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보면 더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앞에서 말했던 중첩의 원리를 사용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중첩의 원리. 중첩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겹쳐진다는 뜻이잖아요. 겹쳐진다는 그림을 이 회로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냐면 지금 커런트 I1과 I2라는 것 값을 구하라고 그래요. I1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고 I2가 여기 있어요. 슈퍼포지션에 의해서 결정해봐라 이렇게 쓰면 슈퍼포지션은 중첩이라는 의미니까 이 중첩에 의해서 풀라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도 있겠지만 중첩에 의해서 풀라는 얘기는 그 중첩 원리를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 중첩의 원리라고 한다면 여기 각각 I1과 I2에 흐르는 전류는 양단의 그 양쪽 양단이 아니라 그 두 가지 전원 소스에 의해서 공급되는 양들이 겹쳐져서 나타내는 값이다. 중첩돼서 나타내는 값이다. 그럼 걔네들을 각각 어떻게 구하느냐? 각각 구해서 합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 회로에서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들은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데 있어서 KVA를 써야 되나 KCA를 써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왔을 때 뭐 둘 중에 어떤 거를 써도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다른 방법으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지금 내가 골치 아픈 거는 뭐냐면 여기는 전원 소스고 전압 소스고 여기는 전류 소스인데 이런 게 좀 하나로 통일됐으면 좋겠는데 좀 불편하단 말이죠. 그리고 회로도 상당히 좀 이제 간단하고 이 전원 소스에 비해서 다른 회로들이 좀 간단하니까 자 이런 경우에 살펴보면 중첩으로 푼다. 자 하나를 없애버려요. 하나를 없애버린다. 하나를 없애버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영향을 구해. 그런데 없애버린다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킬이라는 말을 써주는데 킬이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킬이라는 의미, 없앤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전류원이 있으면 전류원 같은 경우에 전류원을 없앤다는 얘기는 전류원에서 공급되는 양이 1A였다. 1A가 전류원이 없어지면 0A가 돼요. 그렇죠? 0A가 되면은 여기서 얘네들을 끊어버리는 거야.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그냥 끊어버려 이렇게. 끊어버리는 상태가 돼요. 전류가 안 흐르도록.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소스를 갖고 있냐면 볼테지 소스를 갖고 있어. 볼테지 소스를 갖고 있는데 얘를 1V야. 얘가 0V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양단이 0V가 된다는 얘기는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삭제하고 얘네들을 양단을 이렇게 이어버려야 돼. 이렇게 해야 여기와 여기가 0V가 돼. 그래서 킬의 의미가 전압 소스와 전류 소스일 경우에 달라져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갖고 킬을 한다라고 해서 전류 소스네, 킬하니까 없애버려. 그리고 다시 회로를 그리는데 얘네들을 다시 이렇게 연결해서 그리잖아요. 연결해서 그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왜 난리가 나냐면 이쪽에서 전류가 공급이 되겠죠. 전압 소스, 전압원에 의해서 어떤 그 전압도 공급되고 전압원에서 공급되는 전압에 의해서 또 어떤 이 볼테이지 드랍이 발생하면서 또 전류가 발생해서 커런트가 흐르는데 이 커런트가 이쪽으로 흐르면 저항이 없으니까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저항이 제로니까 컨덕턴스는 무한대 전류가 다 흘러버리고 이쪽 아래로는 흐르지 않는 경우가 생겨.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회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버려야 돼. 얘를 끊어버리니까 여기선 더 이상 이쪽으로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진 회로는 이쪽 회로만 갖고 있어요. 자, 이쪽 회로만 갖고 있을 때 I1에 대해서 구해보자라는 거야. I1. 자, I1에 대해서 구해보면, 자, 여기 I1에 대해서 하고 여기다가 조그맣게 얘는 뭐만 액티베이션 시킨 거냐면 VG1만 액티베이션 시킨 거일 때 I1을 구해보면 여러분들이 VG1 값은 우리가 숫자로 주어지진 않았으니까 이 값을 여러분들이 구해보면 저항이 2하고 4옴이 있는데 이쪽으로는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으니까 어차피 I2와 I1의 값은 서로 이제 반대가 되는 값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커런트가 흐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얘네들의 값은 총 흐르는 값과 같아요. 그래서 얘를 VG1으로 나눈 값과 같아요. 이렇게 이 상태가 되고 이 상태에서 바로 I2도 구할 수 있어요. I2는 I1과 I2의 방향이 서로 반대잖아요. 반대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써놓고 VG1 6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게 첫 번째로 구한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로 구한 게 끝이냐? 끝이 아니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소스는 두 개니까 두 개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거고 궁극적으로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I1을 구해야 되는데 I1은 무엇과 무엇의 합이냐면 I1은 VG1 액티베이션 시킨 것과 이번에는 I1인데 IG2 이 2를 액티베이션 시킨 거 두 개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앞에 건 지금 구했죠. I2도 마찬가지로 I1을 VG1 액티베이션 시킨 것과 I2 IG2 액티베이션 시킨 거를 구해야 되는데 앞에 것만 구했잖아요. 뒤에 것도 마저 구해서 두 개를 합해줘야 돼.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액티베이션 시키는 소스를 다르게 만들어주면 어디다 만들어주면 얘를 킬 해줄 거야. 얘를 액티베이션 시켜줄 거니까 킬 해주는데 얘는 양단을 오픈 시켜 놓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연결해 버리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연결을 해버려요. 연결해서 I1과 I2에 흐르는 값을 구해야 되는데 I1과 I2에 흐르는 값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해 보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류들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IG2가 있죠. IG2가 있는데 여기 저항은 2고 4고 이렇게 흐르게 있으면은 IG2가 어디로 갈까? 이거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흐르게 되는 값은 IG2인데 그 저항 성분의 반비례해서 얘네들이 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쪽 방향으로 전류는 IG 6분의 4만큼 흐르고 6분의 2만큼 흐를 것 같고 이쪽 방향으로는 IG 6분의 4만큼 이제 흐를 것 같아요. 곱하기 6분의 4 이렇게 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커런트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쪽 방향으로 흐르죠. IG2가 흐르는데 이 저항 성분에 의해서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네들은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지금 2대 4로 저항이 있으니까 1대 2로 저항이 있으니까 그만큼 그의 역수만큼 이제 그 전류들이 흐른다라고 생각해 주면 얘는 2가 되는 거고 얘는 3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I2 지금은 IG2에 대해서 액티베이션 시킨 건데 여기서 I2는 3분의 2 IG2가 되는 거고 I1은 3분의 1 IG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한 값들을 각각 여기다 대입해줘요. 여기 요 값은 i1, 요 i1 구한 거를 여기다 넣어주고, i2 구한 거를 여기다 넣어주고, 요 값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거는 아직 값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부분에 흐르는 로컬하게 흐르는 이 전류들은 이 두 가지 소스의 어떤 선형적인 합으로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선형적인 합으로 주어진 거예요.